뒤로 살짝 가잖아요. 거만해 보이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보건 옆으로 보건 다 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송파십장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환자 진료를 할 때 질문을 받고 접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민간요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산 원장님, 네. 그리고 해 원장님, 그리고 저 사슴, 이렇게 세 명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에 좋다고 하는 걸 가려서 먹거나 갈아서 드시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당뇨병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해가지고 여주라든지 돼지감자라든지 뽕나무 잎을 이만큼 사셔가지고 그걸 드시고 간 수치가 나빠진다든지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흔합니다. 피부과 경우에는 옷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피부병을 없애려고, 무좀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피부 만성 질환을 없애려고 옷을 다려서 옷순을 캐서 직접 먹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산속으로 가서 온나무를 캐서 알러지 항원도 제거하지 않는 채 다려 먹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먹을 때는 옷을 먹을 땐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옷을 먹었을 때 엄청나게 심하게 옷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와서 만신성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내과에도 엄청 오세요. 그쵸. 옷순 나물이나 순을 넣은 건강식 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고 몸에서 진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싸매고 피가 날 때까지 긁으시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세게 써도 좋아지는 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옷에 의한 접촉 피부염인데 옷의 효능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옷의 알러지 항원성을 배제시킨 제품들이나 성분들을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봤었어요. 민간요법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어떠한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분석하는 게 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 드시는 건 뭐 괜찮겠죠? 그 옷 전문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항원을 배제를 하고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의 경우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옷에 노출이 되어서 두드러기나 접촉성 피부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은 절대 재노출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제일 황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좀이 있는 분이 있었었는데 마늘을 빻아서 봉숭아 물들이듯이 발에다가 바르고 하룻밤을 비닐로 싼 다음에 자면 좋아진다. No, God! 네, 민간요법을 하시군요. 혼자서 못 걸어오시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기관형 무좀에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쉽게 말하면 살이 다 들어가지고 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 요원에서 할 수가 없고 감염도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근처에 큰 상급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2주간 입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마늘을 찧어가지고 무좀균을 죽이려다가 본인이 잘못되실 뻔한 경우가 바르는 민간요법 중에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음식은 피부에 양보하면 안 돼요. 먹어야죠. 지간형 무좀은 바르는 약 2-3주 정도만 발라주거나 먹는 약을 2주 정도만 먹으면 싹 좋아지거든요. 병원에 오시면 소진진료비 4,700원, 재진진료비 3,400원이면 4,700원 플러스 발품이면 좋아지는데 마늘을 사서 빻아서 찢고 그걸 봉숭아처럼 하고 시간적 노력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지 않나요? 진짜. 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좋다고 하고 보통 나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만성적이거나 자주 재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야르마름으로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저는 발톱무좀 환자가 있었어요. 구강청결제를 하루에 10분씩 담갔다가 빼고 그걸 반복하면 발톱무좀이 좋아진다라는 민간요법을 또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이렇게 색깔 있고. 색깔이 하늘색 있잖아요. 2-3주 꾸준하게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왔는데 파란색으로 예쁜 색깔로 바뀌어서 아, 발톱이요? 발톱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쁩니다. 주황색도 있고. 네, 주황색도 예, 있고 연두색도 녹색, 있고, 연두색도 보라색도 있고 네. 저도 해봤는데요. 시원은 합니다. 발 담가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담가봤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담가봐요? 리스테린 그런 구강청결제가 옛날에 소독약으로도 쓰였던 그런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쵸.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발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알코올이 무좀을 죽이진 못하는 죽이진 거니까. 못해서 절대 못 죽이죠. 네, 걔는 좀 건방이죠. 무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냥 시원하시고 아, 네네. 남아서 네.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죠. 네. 아까운 건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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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레지던트 때 한 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허벅지에 난 상처에 감자를 으깨가지고 바르신 거예요. 생 감자를. 그리고 감자독이 올라가지고 대사성 근막염이 다리 전체에 복부까지 올라가지고 어휴.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데 다쳐서 오시면 네. 하얀 가루 같은 걸 묻혀서 오시더라고요. 네. 밀가루를 묻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징어 뼈가루, 오징어 뼈가루 많이 묻혀서 오십니다. 그런 걸 바르시는 것보다는 피가 나는 부위를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거나 콩약으로 씻고 피가 나는 부분을 꼭 누르고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봉합을 하고 난 후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구덕지 발라가지고 오시면 그거 다 씻어놔야 되거든요. 씻을 때 심한 경우는 칫솔 있죠. 엄청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시고 이 살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한 후에 피가 나는 부분을 손으로 꼭 눌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 같은 거를 환으로 만들어서 변비에 좋다고 건강식품 다시마 환 같은 거를 먹고선요. 그게 이모드 성분 많잖아요. 네. 그거를 먹고서는 갑상선 기능에 무리가 와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심방 안에 혈전이 생겨서 그게 머리로 가는 큰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뇌 안에 있는 동맥을 막아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신독수 증세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시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드신다든지 오히려 몸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드시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려보시는 의사 선생님께 항의를 한 후에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에 못 올 때 응급처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허브티 같은 것도 옛날에 민간요법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그게 실제 장 마사지가 돼서 배 아픈 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온도도 올려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좋은 민간요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공의 때 목초액이 굉장히 핫했어요. 무좀도 목초액, 습진도 목초액, 아토피 피부염도 목초액,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목초액을 담가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초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잘못 담그면 화학적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초액은 진짜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목초액을 썼는데 무좀, 아토피 피부염, 습진 이런 게 깨끗하게 났다라고 해서 실제로 봤는데 진짜 발이 깨끗해진 거예요.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이라던가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목초액의 효능은 pH다. 적정한 pH를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올라가서 선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적정 pH가 보통 2에서 4, 그 사이거든요. 그 정도 pH 정도만 잘 맞춰주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해서 이거 논문에 내서 계제 승인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pH가 2에서 4라고 하면 굳이 목초액이 필요 있나요? 뭐 필요 없어요. 사과식초, 뭐 양조식초, 그쵸. 금식초 이런 애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초를 묽혀서 음. 하게 되면은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 병원에 와서 처방 좀 받고 집에 가시는 게 훨씬 가성비와 시간적인 면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빈초산이라고 그 맞아요. 결정화된 네. 거잖아요. 네. 그거 바르시는 분도 그거 바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화학적인 화상 입어서 또 피부과에 오시게 되시죠. 무좀에 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금산도 쓰기는 하는데 근데 보리객시들. 네, 보리객시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보리객시들 자체가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좀이 너무 심하면 안쪽에 피부가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리객시들을 하게 되면 자극감이 있어서 무좀 연고 바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하루 2번. 네, 한 3,000 몇백 원밖에 안 요즘에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ABC 주스를 환자들이 많이 드세요. 애플, 비트, 캐럿 이렇게 들어가서 ABC 주스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ABC 주스를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혈당이 다 흔들려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냐고 했더니 ABC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었다는 거예요. 한 개를 갈면은 한 컵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걸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사과면 2개를 먹은 거예요 벌써 환자가. 식이요법 강의할 적에 한꺼번에 사과 한 개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당뇨 환자들한테요. 혈당이 네. 많이 올라가나요? 네 많이 올라가요.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드셨으니. 그래서 보통 주스를 끊고
조금 탄수화물 줄이고 하면은 다시 혈당이 제자리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전체적인 칼로리나 밸런스를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느낀 건데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마도 변비에 좋은 거는 네. 확실한데요. 응축되게 환으로 만든다든지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겠죠. 적절한 민간요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더 좋은 치료요법이 있다면 사실은 민간요법보다는 병원 검사 및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송파 십장생 TV는 내가 경험했던 민간요법에 얽힌 환자 에피소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의학 정보가 많은 도움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